오늘 영상은 6월 29일 그 증권사 직원들 대상으로 트레이딩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트레이딩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동영상에서 안 다뤘던 내용들 하고 이제 제가 매매 내역을 올리는데 그게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야간 선물의 매매에 대한 어떤 간단한 매매 원칙,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세미나 내용은 아니지만 제 잔고가 지금 계속 그 시장이 고가를 찍고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손익도 한 2억에서 1억 5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제 195만 원 실현 손익은 이제 SL하고 펄어비스란 주식을 매도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 어떤 원칙으로 하냐 하면은 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났거나 아니면은 매수한 지 1주나 2주일이 지났는데, 뭐 10% 안으로 좀 못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아침에 장이 그 NXT 시장이 열리면 좀, 이 정도는 오늘 고가를 찍을 것 같다 하는 가격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해야 될 주식들을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내놓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죠. 장중에는 제가 선물 매매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식 시세를 그렇게 자세히 볼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선물 시세 때문에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시세는 뭐 꾸준히 계속 보지만은 다른 보유 종목 시세도 그렇게 뭐 자세히 보지 못하죠. 선물 매매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장 시작하고 이 정도가 고가일 것 같고 오늘 특별히 얘가 많이 올라갈 모멘텀이 없을 것 같아. 그 해당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했지 1, 2주가 지났는데도 마이너스권에 있거나 아니면 뭐 5% 정도, 그게 더 수익률이 한 5%나 아니면 10% 이하인 종목들. 지나고 보면 이 삼성전기나 코리아서키트,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전부 매수한 지 뭐 당일날이나 아니면 한 일주일 이내에 다 플러스 10% 이상의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입니다. SA 같은 경우는 뭐 좀 매수한 지가 좀 오래된 종목이죠. 근데 현대차가, 대장주인 현대차가 이제 떨어지면서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SA도 이 현대차 로봇에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인데, 마이너스도 갔었습니다. 최고로 수익이 날 때 뭐 20, 30%도 났었지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무 원칙 없이 그냥 장중에 막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NXT, 그러니까 선물시장 열리기 전이죠. NXT 시장 열리고 오늘 장이 약세인지 강세인지 나스닥 선물도 감안을 하고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본 다음에 이 종목이 이 정도 고가에 올 수 있을 정도, 꼭 매도가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가격에 내놓는 가격이 이제 매도에 주로 잡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이지노믹스는 수없이 샀다 팔았다를 했던 종목이죠. 근데 아직도 뭐 크게 시세가 나지를 못하는 종목인데, 바이오주가 없기도 하고 해서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장중에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종목을 저가에 이제 깔아놓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꽤 뭐 막 많이 살려고 하는 그런 타겟 종목은 아니죠. 하이닉스나 뭐 이런 타겟 종목들은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가격이 오면 사겠다.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더 편입할지, 더 매수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런 종목은 이제 한 계약, 한 주씩 이렇게 내놔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 세미나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질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답변을 제가 드리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영상에서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님만의 아침에 루틴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자니까 보통 이제 깨어나자마자 보는 것이 이제 나스닥 선물하고 investing.com에서 최근 제일 핫한 건 어쨌든 마이크론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주식이 가 있지 아니면 다른 주식이 가 있지, 나스닥 전체에도 보고요. investing.com하고 나스닥 선물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략을 머릿속으로 뭐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이제 회로가 돌아가겠죠. 그리고 회사에 이제 저는 이제 출근하는 게 한 3분 거리니까요, 직장이. 그래서 주로 한경을 많이 봅니다. 한경 TV에서 이제 글로벌 뉴스 뭐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이게 5시 반부터 하는 건데 뭐 한 6시 반 정도부터 이제 좀 1.2배속 정도로 해서 앞부분 한 10여 분 정도, 핵심적인 나스닥 선물이, 그러니까 나스닥이 빠졌던 아니면 미국 시장이 빠졌거나 올랐던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AI한테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뭐가 있고, 하락한다면 하락의 재료는 뭐가 있고, 이제 AI가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얘가 좀 늦은 뉴스를 얘기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뉴스를 한번 파악을 해서 AI가 좀 그 정보를 빠뜨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제 AI가 죄송하다 그러고 또 다시 그 정리를 해서 내놓겠죠. 그러니까 AI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뉴스는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7시부터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종목별로 이제 혹시 단기 매매할 거나 어떤 그 보유 주식들에 관한 뉴스를 한번 쭉 봅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루틴이고요. 시장 추세 전환, 조정장, 하락장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안 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근데 지난 어떤 닷컴 버블 때나 그 서프라임 때도 그렇고 언제나 금리가 좀 버블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오버슈팅 나면서 상승하면은 조금 버블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현재 금리는 어쨌든 인하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고요. 오히려 금리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분위기긴 한데, 닷컴 버블 때도 금리가 상승되는 추세에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그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그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도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보이면서 그럴 때는 이제 오버슈팅이나 버블에 대한 것을 조금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판단하는 그런 편입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준 건 물론 선물이긴 하지만, 이때 1999년에 유일 반도체라고 이제 미수 몰빵을 한 종목이 5연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재료가, 그때 5,000원짜리 주식이 500원으로 액면 분할하면 상한가를 한두 번 갔는데, 이 주식이 특이하게 이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죠. 5,000원에서. 그 재료 하나만으로 이제 5연상을 간 겁니다. 그때 상한가가 아마 6%인지 8%인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연상이 가능했고요. 지금같이 30%인 상황에서는 일상이나 이상 정도가 됐겠죠. 이건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입니다. 98년에 멋모르고 이제 IMF 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선물 매도했다가 1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제 2,900만 원까지 손실이 나서 선물 매매 증거금도 밑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선물 매매를 못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99년에 그 2,900만 원의 우리 사주 그 대출을 갚고 2,67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12억으로 끝나서 이제 4,300% 수익률 낸 거. 영상에서 많이 말했었던 얘기입니다. 전업 투자자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뭐냐? 저는 99년에 이제 하루에 1억을 번 적이 있어요. 이때는 제가 연봉이 한 6천, 7천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 연봉, 최소한 자기 연봉보다는 하루에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00만 원이 12억이 됐고 이래서 바로 제가 그냥 전업 투자를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방송국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와우TV니까 한경경제TV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잠깐 이제 기자로 잠깐 들어갔었죠. 게다가 주식 매매를 할 시간 자체가 존재를 안 할 것 같아서 빠르게 3주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스타트업으로 갔었죠. 이런 어떤 얘기는 지난 세미나나 이럴 때 많이 했었고 영상에서도 다뤘었던 얘기입니다. 주도 산업이 교체되는 초기 신호는 주요한 건 이겁니다. 많이 보는 게 이제 52주 초과 대비 10% 이상 종목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게 무엇인가. 한 2, 3주 전부터 이게 급속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100개 이하로 줄어들면 전량 매도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량 매도 원칙은 이미 폐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장 경험에서 가장 큰 수익을 준 상승장. 이거는 어떤 시장이 나의 매매 방식에 일치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2,700만 원 가지고 한 70억 정도 벌 때죠. 그 2000년대 초까지 주식 매매. 그때는 이제 단기 매매하기에 좋은 시장이었죠. 그리고 특히 2000년에는 코스닥이 연초에 2000에서 연말에 500까지 코스닥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났었지만 단기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도 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100%는 나왔었죠. 그게 큰 하락장에서도요. 이럴 때 장기 투자를 하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이것도 그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 종목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걸로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걸로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난 로봇주를 해야겠다. 이런 것도 맞을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목이 좋은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관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잡는 툴이나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 방법을 오랫동안 써오면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일관성 있게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산업과 좋은 기업이 주관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다른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때는 맞겠지만 어떤 시장 상태에서 굉장히 판단 미스를 하면 예를 들면 이번 장 같은 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이 주식을 사기가 어렵고 다른 어떤 성장주들을 나는 사서 이제 순환매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으로 갔다면은 거의 수익을 못 냈겠죠. 삼성전자를 그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나 뭐 15만 원이나 20만 원일 때, 그 당시엔 비싸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라도 샀으면은 굉장히 이제 수익이 높고, 뭐 삼성전기 같은 어떤 반도체와 비슷하게 공급이 딸리는 기판주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편입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걸 이러니까 좋을 것이다, 뭐 가치주가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자기가 소설을 쓰는 경우는 별로 수익에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저는 철저하게 그 저가 대비 10% 종목 안에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어떤 테마나 어떤 업종에 속하는가, 그걸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70억까지 벌 때는 주식의 단기 투자였고, 이제 한 500억, 600억까지 벌 때는 이제 선물 시스템이었는데, 추세 추종 선물 시스템이죠. 이게 지금, 그때는 다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제가 매매할 때만 해도 뭐, 전국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물 시스템 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을 겁니다. 단기 투자도 사실 그 1999년, 2000년, 자, 트레이딩이나 어떤 HTS라는 게 나오고,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을 때. 하지만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완전히 레드오션이죠. 결국 뭐 가상화폐 초창기 뭐 이럴 때는 이제 블루오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블루오션의 어떤 그 트레이딩 시장을 빨리 파악을 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AI 시대라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가 이제 옛날의 슈퍼사이클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산업의 가장 주축적인 회사로 등장을 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초기에 빨리 알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빨리 편입하고 뭐 그런 식의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이런 것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기를 쓰듯이 오늘부터 꾸준히, 그러니까 오늘 장은 이러이러이러기 때문에 양봉이 날 것이다, 응봉이 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시장 예측에 대해서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맞겠지만 매일매일 써서 이 사람이 한 5년 동안 이런 시장을 장 전에 오늘 시장의 방향이 양봉이 날지 응봉이 날지를 매일매일 쓴다면은 1년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장이 끝나고 오늘 시장이 양봉이 나고 음봉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꼭 일지에다 기록해 두면은 이런 그 이슈나 재료 같은 거는 나중에 시뮬레이션이나 백테스트에서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주가나 거래량이나 외국인 수급이나 뭐 기관의 수급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뭐 긁어올 수 있는데 그날 장이 실제로 오르고 내렸던 어떤 재료가 무엇인지는 사실 뭐 한 달만 지나도 이제 모르죠. 하루 이틀 전에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이런 시장이 오르고 내린 이유를 적는다면은 이거가 한 1년, 2년, 3년 해서 10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엄청난 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젊어서 20대, 30대가 돼서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저는 꼭 이것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끝이니까요. 투자 수익이란 것은 이제 투자 방향 곱하기 노력 곱하기 운이다. 근데 운이란 건 이거니 뭐 할 수가 없죠. 근데 노력은 어쨌든 자신이 최대한 뭐 1부터 9까지 있으면 9만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 때 선물을 했는데 이제 숏을 하면서 이제 손실이 났죠. 그 주식시장이 막 오르는 엄청난 장에서도 뭐 선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또 숏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을 선택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노력해봤자 선물 숏을 지금 장기적인 상승 장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종합주가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걸 사는 전략이죠. 그럴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고 운이 많다고 해도 마이너스를 잡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빨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을 매매하고 어느 방향으로 매매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수익을 논하는 데 있어서 노력과 운은 오히려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손실 구간에서 공포를 이겨내고 구체적인 마인드 컨트롤 훈련 루틴이란 건 좀 그렇고요. 이건 그래요. 수익이 계속 발생되는 입장이면 예를 들면 한 달에 막 10억 정도씩 번다. 그러면 선물 시스템이 뭐
하루에 막 2, 3억이 깨져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멘탈이 흔들리지가 않죠. 내가 만약 꾸준히 버는 추세라면요. 근데 계속 연속적으로 깨지는 구간에서는 뭐 한 1억이나 5천만 원 손실에서도 상당히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멘탈이라는 것은 내가 잘 어떤 나의 그 매매 원칙이나 매매 어떤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이라면 멘탈을 극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 매매를 잘하면은 멘탈은 당연히 극복된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상적인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매매를 한다. 그거를 이제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이 매매 원칙을 확정을 하기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선물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돈을 번다. 그럼 확실한 매매 원칙을 내가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 매매 원칙은 약 10%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실천하는 게 90%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이나 선물이나 내가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은 이제 계속 이 올라갈 때 그냥 빨리 한 1%, 2% 수익 났을 때 빨리 이익을 확정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죠. 아니면 로스컷을 해야 되는데 지금 로스컷을 하면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이 나는데 내가 볼 때는 오늘 반드시 롱으로 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3% 깨고 로스컷을 안 했더니 계속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특히 최근 같은 장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이 되죠. 이렇게 좀 패닉에 빠질 때 아니면 손절을 했는데 또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매수를 하고 막 이렇게 이건 내가 지금 제대로 매매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막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날은 이제 굉장히 엄청나게 큰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아바타라고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나의 아바타가 있는데 내 아바타는 매매 원칙대로만 매매하는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감정적으로 막 공포랑 욕심 때문에 막 공포에 떨려서 손절하자마자 다시 또 되돌림이 일어나면 또 욕심 때문에 또 이제 반등을 한다, 매수를 하고 이런 그냥 막 그 정신없이 감정에 치우쳐서 매매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나는 내 아바타한테 이 매매를 넘기겠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바타는 순전히 이제 욕심이나 공포나 원금 집착이나 이런 본성이 아니라 내가 이상적인 트레이딩 매매 원칙을 세워놓은 그 매매 원칙대로만 매매하는 어떻게 보면 AI 같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전혀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매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가 지금 극복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패닉 같은 상황이었을 때 나는 매매를 중단하고 그 아바타한테 매매를 넘겨서 그러니까 막 몇 번 계속 손절에 당한 상태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진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공포 때문에 매수를 못했는데 그 타점에 이제 스톱 시켜야 될 포인트를 넘어서서 굉장히 내가 기대했던 반등이 그때 나온다. 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매매할 때는 손실이 너무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를 할 수 없는 단계일 때 내 아바타는 매매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 있게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그러니까 내가 막 더 이상 매매를 하면 할수록 꼬이게 되는 어떤 상황에 처했거나 그런 상황에 처할 것 같은 상황일 때 이렇게 어떤 매매 원칙대로만 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바타한테 내 매매를 맡기는 그런 어떤 이런 절차가 좀 얘기 들으시면 좀 우스운 얘기 같이 들리겠지만 제가 오죽하면 이런 방법도 고안을 했겠습니까? 이건 약간의 그 최면술이나 심리학적인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뭐 그 가벼운 어떤 실행 루틴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한번 체계화시켜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에 놀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시장에 대한 거는 이런 걸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체질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장기 가치 투자가 적합하냐?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슈팅이 이렇게 나는 상황이면 이런 거랑 비슷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30년 동안 바닥을 긴 거랑 중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 8배 정도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아직도 그 5분의 3토막 6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 최고치 2007년의 최고치에 아직도 뭐 지금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는데 60% 정도밖에 도달을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체질이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요. 거래대금 132는 뭐 이건 뭐 크게 뭐 이렇게 보진 않고요. 반도체 AI 로봇을 주요하게 보고 있고 뭐 크게 뭐 동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스컷 하는 기준은 이제 주식은 지진가 기준이 10%인데 가끔 이제 10%가 나올 때 제가 로스컷을 안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단기 악재로 지수 전체가 막
그 하한가치고 선물이 그런 이제 큰 하락장에서는 10%가 넘어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게 이 하락하는 시장을 하락시키는 악재가 진짜 단기적인 거다. 그럴 때는 이제 개별 주식이 10%가 넘었을 때도 매도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직원이 매도할까요? 했을 때 일단 한번 지켜보자. 근데 사실 이런 거에 예외가 많으면 안 되죠. 로스컷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확신이 있는 예외일 때만 이렇게 로스컷을 안 하는 겁니다. 야간 선물은 최근에 이제 이게 월요일 상황의 야간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죠. 지금은 변동성장입니다. 하락장이 아니에요. 변동성장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죠. 선물로 따지면 뭐 야간 선물이 막 하루에 1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에서 1400을요. 아니면 작을 때도 막 1300에서 1350 이렇게 고점폭이 이렇게 클 때가 있죠. 변동성장이란 건 이렇게 고가 저가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락장이란 건 계속 하락하는 장이죠. 이런 변동성장은 결국 굉장히 큰 박스에서 저가에서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간 동안에 제가 뭐 주간에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간에까지 막 야간 선물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보통 나스닥이 열리는 10시 반 정도, 한 11시 정도까지 이제 상황을 보고 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이때 상황은 이제 아마 종가가 그러니까 월요일 종가가 1385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한 30포인트 정도 빠져가지고 1350 정도에 내려와서 이제 체결을 시키는 거죠. 저가에 이제, 한 계약씩 대놓고 체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매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계속 지켜보면서 고가에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뭐 로스컷도 없는 거죠. 나스닥이 도는 거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 약간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매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저가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감이 굉장히 좋고 오랫동안 야간 선물을 본 상황에서 가능하고 지금 같은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서 가능한 전략입니다. 평상시 하락 장세에 이런 전략을 쓴다면 그냥 바로 그냥 시장에서 올인당하고 나갈 수가 있겠죠. 매도는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잤는데 이제 9시 그러니까 9계약이 체결이 되고 4계약이 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보시면 뭐 1347에 매수가 된 게 뭐 1400, 뭐 한 50포인트, 60포인트 정도 위에서 이제 체결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한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거로 이제 그 막판에는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근데 5계약이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4계약 팔린 게 이제 5,500만 원 수익이고 제가 중간에 볼 때는 한 1억 2,500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뭐 계속 그 야간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총 손익은 한 9천만 원 정도. 2계좌로 했으니까 이쪽 계좌 9천만 원, 이쪽 계좌 9천만 원. 그 다음날 이제 연계시켜서 그 다음날은 이제 수익이 여기서는 미실현이 이제 3,400인데 기준가가 1,350이니까 야간 선물은 종가가 1,378로 이 1,385보다 더 밑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 미실현 손익이 3,400밖에 안 잡힌 거고 이거는 그 선물시장의 전일 종가인 1,385의 기준으로 1,385.9죠. 이걸 기준으로 평균 단가가 1,350이니까 이제 4,400만 원, 4,400만 원 양쪽으로 잡힌 겁니다. 야간 선물의 요지는 이게 정상적인 매매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에 주문을 내놓고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은 날은 이걸 하면 안 되죠. 나스닥 선물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있는 날, 특히 코스피 야간 선물에 하방 쪽에 이제 주문을 깔아놓고 체결시키고 위에다도 한 50포인트나 40포인트 위에 이제 내놓으면 의외로 또 이게 체결이 됩니다. 이런 수익 모델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뭐 트레이딩 세미나의 어떤 얘기도 말씀드렸고, 야간 선물을 매매하는 어떤 매매 원칙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잔고에 대해서 뭐 전량 매도하거나 일부 매도하는 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뭐 여전히 변동성이 강한 날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